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연휴 사이에 나온 내용들 안 좋은 것부터 이야기 드려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를 비롯한 부분들에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다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10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죠. 끝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종전협상이라는 게 원래 쉽게 갈 것은 분명히 아닌데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포인트를 또 투자했는데 사인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현재 상태로 보면 미국하고 젤렌스키와 관계는 상당히 안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러시아하고 또 트럼프하고 상당히 더 친한 것 같아요. 뭐 히토류도 뭐 우리 러시아하고 같이 해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상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그런 국가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 100년 정도 역사는 나름 조금씩은 공부해 봤는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 미국은 뭐 옛날부터 자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늘 해왔다는 점을 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뭐 정치적 이야기를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지만 전 이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좋은 거는 조선하고요. 방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를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틈새로다가 좀 들어갈 구간이 좀 있지만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에서 즐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포트폴리오 좋은 것들 뭐 안 좋은 것들 정리 좀 하고 나면 다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이겠죠. 반도체, 전력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낮은 구간으로 들어서서 기업들의 본연 가치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스윙 거래를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정 받은 곳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관계에서는 낮은 구간이나 우리가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같이 정리를 좀 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공매도 활용 기초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3월 말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 거,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공매도 나올 만한 종목들은 공략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매도가 또 나타나고 나면 그건 또 기회로 봐야 되고요. 또 요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이런 거 지정이나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그러면 신용 거래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좋지 않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올해는 2차전지 관련돼서는 전고체다라고 말씀드려서 관련주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왜? 이것이 테마가 될 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쭉 체크해 놓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주말에 조금 종목들을 갖다 좀 찾아보고 스터디해 본 결과 또 우리가 공략하고 모니터 해볼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물론 지금 공략을 하자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뒷부분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선익시스템, ISC, 심태,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잡아볼 만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월 말부터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공매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앞으로는 매물이 크게 출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보면 또 이런 것들이죠.
공매도가 나와서 급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매도 타격이 좀 덜한 대형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주도주 같은 경우 중에서 또 우리가 대형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보유하고 갈 만한 내용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장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좀 활용하는 쪽을 갖다 미리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수익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공매도 나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공매도가 나올 만한 건 대차 거래가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용 매물이 크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대차 거래하고 신용 거래 증가분 이 부분들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공략하지 않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또 이렇게 광고도 나오잖아요. 뭐, 그죠? 레버리지를 써라. 대출을 쓴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X 레버리지 쓰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이치겠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가의 거의 60%까지 쓴다고 그러면 1.6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데미지도 크게 같이 발생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고체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주자는 당연히 황화리튬을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넘버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내서 좀 거래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CIS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이 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가가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CIS 같은 경우는 잘 거래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그때쯤 됐으면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을 거다. 현대차 전고체 파일럿 진행 이력이 있는 유일 에너테크 요번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다시 배터리 관련된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부터는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나. 근데 전고체가 왜 관심이 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로봇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예,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어쨌든 뭐 그냥 사족이든 움직이는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 시간이 되게 크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 효율성하고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크게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향후에 그럼 뭐 리튬이온 배터리 쓰겠습니까? 이게 개발되고 나면 대부분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뭐 로봇이 엄청나게 크게 뭐 지금 자동차처럼 배터리 엄청나게 함유하고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도 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런데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 요거 기술 및 공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테마도 요즘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공정이 또 고도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소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관심을 또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LT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및 전해질 개발 완료를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봐주셔야 되고요. TSI도 있고요. 한농 화산도 있습니다. 한농 화성도 나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보는 게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CIS, 레이크 머티리얼즈, LTC, 그다음에 한농 화성 이 정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테마가 딱 돈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놓쳤다 그러면 저것도 봐야 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요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다 보면 야, 이건 정말 좀 무리수가 있구나. 그건 사실 그만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쏠림이 있는 곳에
자본이 쏠리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평 크로스가 나왔잖아. 매물이 나오게 돼 있어.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나쁜 거냐라고 그러면 이건 아직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나중 가면 결국은 매물은 터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른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45,000원짜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이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면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럴 만한 내용이 현재 상태로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들이죠. 물론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지금 인터배터리 관련된 내용 갖고 이거 다 끌어당긴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보유자에서 충분히 즐길 수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때도 30% 이상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는 보통 뭐 2편 크로스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 윗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정리가 맞죠? 이건 기본이에요. 설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서 무리수를 들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고 들어오는 거 좀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쇼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6월 BOE의 8.6세대 OLED 공장의 증착기와 증착 물류 장비의 공급사로 선정. 당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 수주 금액은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참조해보면 중국 패널사들의 8.6세대 투자로 선익 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E 수주 공급과 후속으로 비전옥스의 양산 목표 시점도 BOE와 같은 2026년이기 때문에 납기 일정을 고려한 추가 수주 예상 시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예상하고 있다. 24년 4분기 매출액은 40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84.6%, 영업이익은 3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6%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29억 원, 전년 대비 플러스 80.9%, 영업이익 79억 원, 흑자 전환을 달성. BOE향 수주 물량이 일부 매출로 인식되고 중국 시아향 OLED 증착장비와 각종 연구용 증착장비의 매출이 인식돼 성장 및 연간 흑자 전환했다. 유진투자증권 2025년 실적 전망은 매출액 3,413억 원, 영업이익 528억 원을 전망, 각각 전년 대비 202%, 572% 성장으로 실적 퀀텀 점프 예상 리포트. 내용을 참조해보면 25년은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의 8.6세대 공정은 진행되어질 것으로 25년 선익 시스템 실적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8.6세대 라인을 갖다가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거기다 공정이나 이런 것들 갖다 하려면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선익 시스템한테 기회가 될 거고요. 지난해 수주받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이제 하반기가 상당히 좋을 건데 가면서 지금 현재 실적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매크로가 안 좋아서 눌린 건 그렇다 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눌리는 과정들은 뭐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던 자리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근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정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애플 부분에서 중국을 갖다 좀 따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을 대체하기가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요. 결국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한국하고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이 따라오는 곳들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좀 해주셔도 되는 자리가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양봉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던 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2,500원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또 공략을 해볼 만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C도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야기 드렸고 지난번에 상승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대부분 매수를 또 못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도 간략하게 핵심 내용 좀 정리해 보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ISC 체크해봅니다. 동사는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반도체 메모리 3사의 소켓용 소켓을 납품한다는 뉴스입니다. ISC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퀄테스트 통과 후 소켓용 소켓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납품 물량을 점차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소켓은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대중화를 위해 메모리사와 개발 중인 특수 D램으로 높은 전력 효율성과 늘어난 입출력 수가 장점이다. 소켓은 반도체 칩을 테스트할 때 쓰인다. 기존의 오킨스와 마이크로 컨택솔이 핀 타입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ISC가 러버 타입으로 납품 시작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동사의 주가는 최근 상승 후 조정을 받고 28일 종가 기준 64,400원으로 내려와 있어 조정이 마무리되는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매수 시점을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SC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해 이제 11월 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는 게 소캠에 관련된 테스트 소켓도 진행하고 결국은 이게 노트북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은 스몰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ISC가 상당히 또 영향을 또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1차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크로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한번 눌리고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그죠? 이게 사실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는 사실 바람이 테마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무시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눌리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정도면 기술적으로는 낮은 구간에 진입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뭐다? 그래서 바로 업황 부분이 좀 개선되는 부분, 특히 제가 볼 땐 매크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과정, 요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가의 예를 들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런 또 글쎄요 소부장 쪽에서도 상당히 또 주가 움직임은 좋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캠 관련된 내용들 종목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또 일단 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일단 넘버1이 심택이다. 그리고 넘버2가 TLB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크게 이제 대장주다가 편성이 되기도 해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메모리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딤이라고 해가지고 듀얼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뭐 좀 더 그러니까 두 개보다는 이제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아웃의 포트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좀 더 높은 난이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관련된 중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모듈 그러면 심텍하고 TLB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1등은 저는 심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텍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나 실적 자체는 현재까지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내용 가지고 있고요. 앞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전고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반도체 소재하고도 TYM 관련된 내용이죠. 전구체 요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회사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에이펙트, 마이크로 컨텍솔, 그다음에 DI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DI나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몰캡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다 스몰캡이긴 맞습니다만 그러면 더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심텍이나 TLB가 움직일 때 눈치껏 잡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지 이게 메인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넣는다고 하면 심텍 관련된 데서 심텍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짬짬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같이 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 매수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심텍이나 TLB 정도이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포인트가 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올해 10월 되면 윈도우 10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자체를 갖다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요 관련된 내용들도 뉴스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소캠하고도 연관성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노트북 수요가 이제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교체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심텍 같은 경우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TLB 같은 경우도.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하는 것들은 뭐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쓰고 있는 기업체들이라든지 뭐 또 관공서 뭐 아니면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C업계 애플도 좀 우리가 보실 수 있고 AI 그 PC 부분도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가 여러분 요 내용이 요거예요. 그냥 국내 1위 업체예요. 그죠? 메모리 모듈 관련돼서 PCB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유리기판 부분은 조금 더 하이엔드 쪽이고 우리가 범용화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높은 가격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에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심텍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캠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 이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는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기다리던 바예요. 그래야지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롭게 노트북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종료가 되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그 시기별로 또 투자할 포인트가 좀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보다는 노트북이나 PC 이쪽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텍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이평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 상태냐 그렇진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가이던스는 또 좋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나 4분기 여기 가면서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가이던스는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주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얘는 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이 자리 정도 어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15,000원 정도 언저리 근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숙련된 투자자의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따라가는 것들은 다 대부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트레이딩 바이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성이 예를 들면 높게 나타나냐? 그럴 필요는 그렇진 않을 것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는 기법에서는 그렇게 달리는 종목을 막 올라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뭐 글쎄요. 매도라는 것들은 시그널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갑자기 매도해지면 어떻게 되면 언제든지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항상 자기 투자 기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그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쭉 내려오다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 있었고 또 한번 조정 받았고 이 정도면 2단 조정 충분히 됐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글쎄요. HD 현대 중공업 쪽에서 만든 배나 뭐 특히 엔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어요? 부속품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얘네가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냐면 자동차 업계로 말하면 현대 모비스 뭐 이렇게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역할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엔진 리페어링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 한데, 상장한 지는 이제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해수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을 좀 받았고, 그 후로 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업황이 너무 좋았잖아요, 이때는. 그냥 주도주 개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을 거고, 그럼 여기서 하방 열어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방을 열어두고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주가 있지 않습니까? 13만 2,900원 여기부터 아래쪽으로 공략을 하는 쪽으로 저는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물론 플러스 양봉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이 항상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양봉 뜨고 어떻게 돼요? 음봉 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방 쪽으로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진행하는 쪽으로 공략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종 관련돼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얘예요. 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보면 보유수가 많이 풀려가지고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달 반 정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일단 쇼 커버링 정도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대에서 적어도 여기 지금 16만 원짜리까지 이 구간 사이만 딱 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 거래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조선업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거 잘해줄 테니까 미국과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잘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도 오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크게 터치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신규 또 공략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